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요입니다. 대한민국 주식, 세계 주식이 종목이 중요할 때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거시경제, 대외적인 악재 때문에 월요일날 지옥을 맛봤죠. 바닥을 찍고 조금 상승을 했는데 다음 주 어떻게 대응할까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0년 경험을 해보니까 위기는 시간이 다 해결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위기가 왜 시간이 해결하는지, 위기는 터졌을 때만 되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시간이 지나면 묻어진다고 할까요? 잊혀지는 거죠. 그러면서 위기는 사라지고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속도가 너무 빠른 게 문제입니다. 이번 월요일날 하락도 예상보다 속도가 너무 빨랐고요. 돈세형도 대응을 오전에 하고 있었는데 오후에는 투매에 동참을 했죠. 오전까지는 계획적인 위기관리였지만 2시 이후는 저도 투매였습니다. 매우 후회를 하고 있지만은 그땐 정말 위기가 닥치니까 공포가 세게 오더라고요. 그나마 경험이 있으니까 위기 관리할 정도만 매도를 했죠. 멘탈이 완전 뭉개져서 모든 종목을 매도하신 분들은 대책이 없을 겁니다. 다 털리고 다시 매수하기도 뭐하고 주식은 내려오면 사고 싶은데 점점 공포를 타고 상승한다고 했죠. 코로나 때 그랬습니다. 돈세형 코로나 때 빨리 눈치채고 저도 한 달 정도는 충격이 커서 한 달 동안 매매를 못했는데 한 달 뒤에 이거 아닌데 상승장 같은데 하면서 강하게 따라붙으면서 수익을 많이 냈죠. 그때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돈을 몇십억을 벌었어요. 물론 그 뒤에 하락장이 2년 3년 오면서 반 이상 토해냈는데 그나마 돈을 많이 번 상태에서 토해내니까 장기적인 수익률은 1년에 한 100% 정도는 지속적으로 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매우 잘하고 있는 거죠. 주식 투자는 경험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는 시간이 해결합니다.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고 아무도 예측 못할 때 대세 상승이 시작됩니다. 월요일날 하루만 빠진 게 아니에요. 돈세형이 지속적으로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거의 3년 동안 지수가 빠진 거예요. 2년 전에 엄청 빠졌고 서서히 빠졌죠. 끝장을 낸 겁니다. 월요일날. 저는 그래서 확률적으로 바닥은 찍었다고 봅니다. 거의 확률적으로 90% 이상은 이미 월요일날 바닥을 찍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전 투자하는 돈세형은 남들보다 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닥을 찍었다. 다만 공포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런 공포, 위기를 이기려면 적을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 주식장이 위기가 다수가 있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저는 위기를 이스라엘, 이란 전쟁으로 봅니다. 당장 내일 본격적인 전쟁을 할 수도 있고 다음 주에 시작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국경이 접하지 않았어요.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려면 로켓 아니면 전투기로밖에 못해요. 제가 알기로는 이란이 전투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봐야 매우 약한 부대. 그럼 이스라엘이 일방적인 게임이 될 거예요. 또 이스라엘은 뭐가 있습니까? 여기 한국만 미국이 있습니다. 상대가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러니 너무 크게 볼 필요는 없어요. 이스라엘, 레바논에서 하마스 고위 지휘관 제거. 적의 지휘관을 제거를 잘하고 있죠. 15일 휴전 협상 대표단 파견. 휴전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미국은 세계사를 아시면 미국은 이란을 편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 중동 지역에 확실한 우군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말고는 확실한 우군은 없어요. 서로는 미국과 이스라엘은 동반자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이 요새 대들어서 마음은 안 들지만 버릴 수는 없는 동지고 대한민국도 그렇죠.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된다면 많은 절충지를 뺏기는 거예요. 미국도 한국을 포기할 수 없는 나라죠. 그리고 대만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가자 학교 폭격 사망자 100명 넘었고 5차 중동전쟁 턱 밑까지 왔다. 전쟁을 해봐야 크게 확전은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헤즈볼라 이란과 별개로 이스라엘 먼저 칠 수도. 얘들 해봤자 군사력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미국 이란 향해 이스라엘 공격하면 파괴적 경제 타격 경고를 했고
이란 대통령이 이번 뭔 사고로 죽었지 않습니까? 새로운 대통령이 됐는데 이란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에게 이스라엘 공격을 자제를 요청했다. 왜냐하면 이란 경기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싸워봐야 이길 전쟁이 아니에요. 이란 이스라엘 전쟁은 이스라엘이 자꾸 찝쩍거리는 거예요. 이란은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두 나라의 경제 상태를 보면은 이란은 정말 싸우기 싫을 거예요. 근데 자꾸 자존심을 건드는 상황인 거죠. 큰 위기가 저는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위기가 있습니다. 지금 3년째인데 최근 뉴스가 뭡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진격했다는데 훅 하고 들어갔나 봐요. 10km 정도 들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 더 깊숙한 곳 공격할 거고 10km까지 진격을 했고요. 국경서 330km 대규모 드론 공격도 하고 있답니다. 러시아도 골치 아픕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한 방에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의외로 강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쿠르스크 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매우 당황하는 분위기예요. 자기 나라 방어는 생각 안 하고 이쪽 계속 공격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부대가 없는 것 같아요. 러시아 난리 났다. 잘못하면 훅 하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 무기를 동원해서 최대 규모 급습을 때렸어요. 그래서 성공한 분위기입니다. 10km까지 진격을 했고 우크라이나는 러 접경지 가스관과 원전을 장악하는 계획이 있나 봐요. 러시아도 당황을 많이 한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72조 원 규모 재건 금융준을 계셨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우리가 해먹을 건 뭐 있습니까? 재건주 아닙니까? 재건주도 유심히 받다가 보수적으로 쌀 때 들어가셔야 돼요. 비쌀 때 들어가면 안 되겠죠. 휴전이냐 전쟁이 확대되냐 아무도 몰라요. 이 군사력 순위인데 군사력 순위를 보면 대충 위기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잡힙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할 것 같죠? 이스라엘이 18이고 이란이 17이에요. 이란은 육군이 강한 것 같고 이스라엘은 해군, 육군, 공군 이렇게 폭넓게 강한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18이지만 저는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국경을 맞대지 않았기 때문에 육군이 필요 없어요. 전투기가 필요한데 전투기는 압도적으로 이스라엘이 이기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2위입니다. 미국 아래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이번 전쟁으로 순위가 올라갔어요. 15위나 됩니다. 예전에는 저 아래에 있었는데 실정과 유럽, 미국이 무기를 주면서 15위까지 올라왔어요. 진짜 러시아 골치 아픕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사력을 키웠어요. 중국을 봅시다. 중국은 3위. 그럼 대한민국은 몇 위일까요? 작년까지 6위였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를 많이 대주면서 순위가 올라갔어요. 5위나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제일 전쟁 확률이 높은 나라는 어디입니까? 북한 아닙니까? 북한은 경제가 힘들어졌는지 순위가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36위밖에 안 돼요. 한마디로 붙으면 일방적으로 북한은 깨질 수밖에 없는 군사력이에요. 우리가 북한에게 끌려갈 필요가 전혀 없죠. 그리고 일본 8위입니다. 일본도 좀 내려갔고 그럼 중국과 대한민국이 붙으면 어떨까요?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똑같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도 우리나라 함부로 못 이깁니다. 우리나라 군사력 무시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공산당 놈들 군사력은 좀 뻥이 들어갔어요. 별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중국과 대한민국이 붙으면 우리가 좀 불리하지만 80% 중국을 우리나라 군사력이에요. 대한민국이 질 수는 있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지지 않는다. 중국도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우리에게는 미국이 있고 일본이 있습니다. 대만도 도와줄 수 있고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상황이 우리나라와 해도 질 가능성이 많아요. 엔화의 가치가 급상승을 하면서 캐리 트레이드 청산 위기로 전 세계 주식이 좀 폭락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엔캐리 1%대 저금리로 빌려주는데 이 빌려준 자금으로 전 세계 채권 투자하고 주식 투자를 했어요. 금리를 올린다면 다시 청산하면서 일본으로 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글로벌 주식이 빠질 수가 있는데요. 일본 부총재가 금융시장이 불안하니까 금리를 인상을 안 할 것이라고 얘기했고 당분간 현 수준 금융 완화가 필요하다.
안 올린다는 얘기예요. 금리를 안 올린다면 이 말을 하자마자 엔화가 다시 하락을 하죠. 그 버핏도 일본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13조 8조를 투자했나 봐요. 당장 청산은 안 할 거라고 합니다. 왜냐면 상사주에 투자를 했는데 주식이 좀 빠져도 엔화 강세로 환해지가 된다고 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위기는 일시적으로 한방 터졌다가 끝나는 분위기입니다. 엔화의 청산 위기는 별거 아니다. 한두 방 터지고 일본 부총재가 발빠르게 움직였죠. 그래서 지금 효과가 나오고 있고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금투세가 또 위기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위기가 여러 건 있는데 왜 한국은 이런 분위기에서 자체적인 악재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월요일날 지옥을 맛보게 했는지. 금투세는 정말 악법이고 개인 독박 과세입니다. 이 진성준 정책위원장이 완고히 시행을 한다는데 지금 뉴스를 보니까 이번 민주당 지도부가 바뀌면 교체가 가능하답니다. 민주당 진성준은 국민들 찍혀서 날아갈 수 있죠. 야, 너 큰일 났어. 인전 너 국회의원 나와봐라. 다시는 국민들이 안 찍어준다. 정신 차려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금투세 폐지 강하게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는 한 팀이 돼서 움직이고 있어요. 금투세 악재로 주식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세금을 어찌 냅니까? 오른 게 없는데. 악재로 낼 이익도 없다. 월요일 폭락이 불붙는 금투세 폐지론. 월요일 폭락이 금투세 폐지론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 곤란하게 만들었죠. 이재명 입만 쳐다보는 민주 금투세 입장은 언제쯤? 18일 날 새 지도부가 선출이 되나봐요. 18일 이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재명은 최소 2년 유예를 살짝 얘기했고 금투세 시행 시기 고민한다. 그리고 완화로 비과세 5천만 원인데 비과세 1억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예 갖고는 약해요. 유예 갖고는 호재라고도 못 보죠. 그래서 시원시원하게 금투세 폐지를 이야기해준다면 이재명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인기가 많이 급상승을 할 거예요. 저는 제가 이재명 대표라면 그냥 금투세 폐기하는 게 대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중간하게 완화 이야기하고 하면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표 떨어진 거대로 멈추는 거예요. 또 하나의 악재가 미국 경기 침체 아래 공포입니다. 하지만 요새 최근 분위기가 완화되는 분위기예요. 연준 9월 0.25 금리 인하 전망을 한답니다. 만약에 뭐 5%대 빠방 크게 내린다면 악재로 받아들일 거고 9월달 조금 내린다면 별거 아닙니다. 미국 노동 시장은 여전히 견조하다. 생각보다 노동 시장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다소 약화되는 분위기지만은 안정화될 거라 이야기하죠. 연준이 신속하게 공격적 대응을 하면 연착륙이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국 경제 침체 우려 완화로 원유 선물이 4일 동안 올랐습니다. 원유가 오른다는 것은 경기 침체가 안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유 선물을 잘 보시면 느낌이 옵니다. 뉴욕 증시 이틀 연속 동반 강보와 경기 침체 우려 떨치나. 경기 침체가 별거 아니지 않나? 이런 분위기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의외로 중요한데 지금 원달러 환율에 집중하진 않지만 원달러 환율이 꺾이는 분위기예요. 하락 중 안정세죠. 전쟁이나 경기 침체의 감을 잡으려면 이 원유 선물을 봐야 돼요. WTI 이렇게 원유가 급격히 내린다는 것은 경기 침체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바닥을 찍고 오른다는 것은 뭐냐? 전쟁 위기로 오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경기 침체가 별론데 약할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 때문에 원유가 올랐습니다. 그러니 원유가 오른 거는 지금 상태에서는 호재인 거예요. 경기 침체가 더 무섭습니다. 아시아 증시 월요일날 대폭락 이후 안정세 분위기고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니케이 금요일날 0.56% 올랐고요. 대만, 대한민국하고 대만은 비슷하죠. 왜냐하면 대만도 반도체 공화국, 한국도 반도체 공화국입니다. 그래서 대만이 2.87% 올랐습니다. 분위기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인도도 좋고 이쪽도 좋죠.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는 폭락 후 안정
상승세다. 미국의 나스닥 주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잘 보시면 이렇게 요 타임 때 매수를 했다면 이 바닥일 가능성이 많아요. 1번, 2번, 3번. 이번에도 정확하게 바닥 위치 왔죠. 저는 확률적으로 요 정도가 바닥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과도한 경기 침체가 없다면 다시 이렇게 최고점을 향해서 상승할 수도 있는 거예요. 2번 위치가 바닥을 거의 미국도 찍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코스피인데 정말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너무나 많은 하락이 있었죠. 2386이 이번에 하락 2386이 바닥일 가능성이 저는 90%가 넘다 생각하고요. 5일선이 상승했지 않습니까? 2588. 이번에 털린 분들은 마음이 슬플 거예요. 저도 일부분 털렸는데 생각만 할수록 열받더라고요. 화가 나고. 하락하겠지. 하락하면 다시 매수한다. 하락을 할 수 있어도 있죠. 많은 하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한 요 정도 2500선이 바닥 아니겠나?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분위기 아니겠나? 이번 여기가 바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확률이 90% 이상은 바닥이다. 그러니 우리는 어찌 대응해야 될까요? 하루 멘탈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안 했고 목요일날 LG화학 샀지 않습니까? 지금도 수익이 났는데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면 매도하고 다시 좋은 주식을 옮겨타기 비상사태로 돌아갈 거예요. 적당히 순환매매를 하면서 현금을 지속적으로 만드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의 현 상태가 중단타, 단타치기가 좋을 위치도 있어요. 다만 용기가 필요합니다. 돈세요. 과감하게 목요일날 매수했는데 성공했지 않습니까? 한 3억 정도 매수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제가 손해본 게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몇 번 해서 손실을 복구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력 부대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가는 게 매우 유리합니다. 위기를 제가 정리해드렸는데 위기를 보면은 중요한 건 뭐냐? 시간이다 해결할 뿐. 그리고 대세 상승은 언제 올지 몰라요. 유튜브들 보면은 끝났다, 대한민국 끝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믿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주식에 주자도 모르고 주식 투자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니들 코로나 때 버텨봤냐? 니들 코로나 때 한번 당해봤어? 금융위기 때 당해봤어? 안 해봤잖아. 니들이 뭘 한다고 지금 대한민국이 망했다, 더 하락을 할 거다 그러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교과서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빠르고요.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용기 있는 자가 이 위기를 이길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돈세형 코로나 때 정신 한 달 뒤에 돌아왔는데 강하게 따라붙어서 몇십억을 벌었습니다. 물론 많이 토해냈지만 그래서 지금 많이 번 돈으로 버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돈 벌면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마인드와 용기만 있으면 돼요. 근데 전략 전술은 각자 알아서 잘 짜면 됩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다음 주 용기를 내서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